자, 준비됐으면 까딱까딱.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찍는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위클리 테스트 벌써 7회가 다가오는군요. 예, 앞으로 이제 7회, 8회 제가 찍고요. 8회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이후에는 제가 이제 상금 드려야죠. 그러니까 인강생들은 못 드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현재 인강생들한테 어떻게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강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뭐 상금에 연연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성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8회까지의 어떤 친구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뭐 물론 뭐 지금 잘한다고 해서 뭐 끝까지 잘한다, 뭐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길 바라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잘하고 또 끝까지 잘해야 되고요. 또 방심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못한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요. 예, 끝까지 임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회 문제부터는 이제 드디어 유기화학 반응이 들어갑니다. 6회까지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입체화학에 관한 문제들이 많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유기화학 반응이 들어가고요. 지금부터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 풀었다고 너무 기죽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이 오늘 3월 1일 3일절이에요. 3일절날 제가 이걸 찍고 있는데 역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찍고 있는 뻘쭘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회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S. 자, 요건 S 맞죠? S1브로모 1,2 다이페닐 에탄은 강염기화 반응에서 시스와 트랜스 스틸벤을 생성한다. 자, 요게 당연히 트랜스 스틸벤, 요건 시스 스틸벤이다. 당연히 반응은 E2 반응이겠죠. E2 반응이니까 엔티 엘리미네이션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런 수소겠죠. 같은 평면 대각선 반대편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염기가 잡아먹고요.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서 당연히 트랜스 스틸벤이 주 생성물일 것입니다. 왜 그러죠? 왜 시스 스틸벤은 여기 반발력 있죠. 그러므로 주 생성물은 트랜스 스틸벤이 얻어진다라고 부르는 기억 지문은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주 생성물이 트랜스 스틸벤이 되는 이유는 반발력이 작기 때문이다. 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 맞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자, 이제 감으로 푼다면은 만약에 R이라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요. 그러면은 S가 트랜스를 만들어냈으니까 R은 시스 만들겠죠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풀이 방법을 할 수도 있지요. 자, 우리 기본적인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난슈머는 결과물을 동일한 걸 만들어냅니다. 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R인 놈일지라도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안티수소가 되죠. 그럼 여기는 수소가 두 개가 있는데 수소 두 개는 아까 거는 얘가 안티수소였고 지금 건 얘가 안티수소가 되죠. 그러면 결과물은 요거 잡아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리니까 결국은 여전히 트랜스 스틸벤이 주 생성물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자, 우리 스틸벤에 대한 성질 하나 외워두시지요. 스틸벤은 트랜스가 극성이 큽니다. 자, 트랜스라고 부르는 놈이 극성이 큰 아주 예외적인 화합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틸벤에 관한 성질 하나 외워두시자고요. 자, 스틸벤은 트랜스가 시스보다 극성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요게 더 극성이 크다라고선 얘기해야 되는데 디귿 지문은 잘못되었죠. 자, 그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요. 공명을 그리면은 쭉 전자가 넘어가는 공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플러스 끝에서부터 끝에 마이너스까지의 공명이 가능합니다. 즉 끝에서부터 끝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 즉 거리가 길지요. 다이폴 모멘트 값이라는 것은요. 항상 전하량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훨씬 더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더 극성이 크다라고선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스틸벤에 대한 성질 요 문제에서는 스틸벤에 대한 성질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요 문제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기억이네요. 니은과 디귿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요놈에서부터 요놈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얘에서 얘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중결합을 이살 보내는 거죠. 그럼 이중결합을 띄었다가 붙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자, 제일 먼저는 간단하게 여기다가 H배를 먼저 반응시켜서요. H배를 이렇게 반응시켜 볼까요? 여기다가 H배를 반응시키면은 여기가 단일결합되고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먼저 시켜준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소를 요 수소를 강한 염기 자 먼저 HBr 쓰고 두 번째 에톡사이드 음연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짜이제뿌루레이한 결과물이 얻어질 테니까 요 수소를 잡아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줌으로써 결과물 요런 놈을 생성시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HBr을 먼저 가해주고 그 다음에 에톡사이드 음연을 사용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릴 바가 없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자, 이 반응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중결합이 또 이사 가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중결합을 이사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어떤 작용기가 리빙 그룹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야만 호프만 제거 반응을 수행시켰을 때 결과물 이런 놈 얻어질 테니까요. 그러므로 이 반응은 첫 번째 HBr을 쓰는데 페록사이드 같은 놈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응은 엔티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물은 여기 가서 단일결합되면서 여기 가서 Br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즈가 작은 놈을 사용해주면은 짜이제뿌루는 결과물 다시 얻어지니까요. 사이즈가 큰 염기 말하자면 터셔리 부톡사이드 같은 걸 사용해주게 되면은 말단 수소를 잡아먹어주면서 입체 장애로 인해서요.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 얻어질 테니까 요거는 HBr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라디컬 반응을 수행시켜준 이후에 먼저 이렇게 라디칼 첨가를 시켜준 이후에 그 다음에 터셔리 부톡사이드를 사용해주는 방법으로 반응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니은 지문은 역시 맞죠. 자, 세 번째 지문 볼까요? B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HBr, H3O 양이온 무슨 반응인지도 모르겠네요. 반응 자체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물은 기억과 니은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문제 2번이 되겠죠. 문제 3번 한번 가볼까요? 자, 빨리 찍자고요. 자, 위에 대한 설명 중 세 화합물이 나열되어 있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위에 나열된 알코올들은 모두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반응으로는 생성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거 왜 안 되죠? 자, 이런 놈에다가 하이드로보레이션, BH3 먼저 쓰고요. 두 번째, H2O2의 OH 음이온. 그러면 이 반응의 특징이 뭔가요? 엔티마코프니코프고요. 엔드 신 첨가죠. 그러면 결과물은 이건 엔티마코프니코프로다가 OH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말단 가서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놈은 하이드로보레이션 과정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면은 기억 지문은 일단 그렇구나.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으로는 반응시킬 수 없다. 생성시킬 수 없다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아닐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요. 자, 이중결합에서 알코올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만약에 메틸기가 있는 이런 놈이다. 이런 놈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이런 놈에다가 여기다가 알코올만 딱 붙이면은 엔티마코프니코프 하면 얘기는 되겠죠. 문제는 신 첨가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결국은 여기서 하이드로보레이션 똑같이 두 번째 동일하게 요 과정과 동일하게 딱 쓰게 되면 요거는 신 첨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OH를 올려주게 되면은 여기에 수소도 올라가게 되지요. 수소가 올라가니까 메틸긴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셋 다 전부 다 올라가 있는 놈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으로는 생성시킬 수 없다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맞죠. 세 번째 거 가볼까요? 자, 이런 스타팅 알코올이면 이중결합이면 되겠군요. 자, 이런 놈에다가 이중결합 위치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여기다 갖다 놓고 자, 엔티 마코프니코프 첨가시켜주면은 결과물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하면은 요놈은 요렇게 돼서요. 여기 가서 알코올이 붙은 엔티 마코프니코프 첨가 결과물이 얻어져야 되겠지요. 결론적으로는 이 위치에 가서 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기억 지문은 맞구나. 그래. 위에 나열된 알코올들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으로는 생성시킬 수 없다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B는 광학화성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B 알코올은 광학화성 가진다. 대칭면이죠. 대칭면이니까 결국은 메조화합물이죠. 광학화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는 틀렸고요. C 알코올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알켈의 산촉매 물첨가 반응. 그렇죠. 자, 여기다가 적당한 알켈의 산촉매 물첨가 반응을 수행시켜주면은 결과물은 마코프니코프 형태로다가 붙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알코올 C 결과물을 생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문제가 요거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학생들은 요 부분을 많이 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씬 첨가를 망각하여서 엔티마코프니코프만 생각하게 되면은 니온의 함정에 걸리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과정 한번 볼까요? 4번 문제입니다. 반응 결과물이 옳은 것을 찾아보라 그랬거든요. 자, 요 반응은 산촉매 물첨가 반응이네요. 그러니까 마코프니코프 첨가 맞죠? 수소가 여기 가서 달라붙어주면 카보케탄이 여기 가서 생겨주고 3차 카보케탄이죠. 물 분자가 달라붙어주면 결과물은 마코프니코프 알코올 A는 틀릴 바가 없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는 Br2에 H2O가 아니라 H2S를 쓴 겁니다. 말하자면 할로하이드린에서 물이 아니라 H2S일 뿐이죠. 이 반응에 대한 특징이 뭡니까? 할로하이드린 반응의 특징은 H2O 대신에 H2S를 썼을 뿐이에요. 특징은 안티 첨가하죠. 그리고 얘는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H2S가 공격하는 위치는 복잡한 쪽을 때립니다 라는 거 맞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복잡한 쪽을 때리게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HS, SH 부분은 요 탄소에 붙어야 되고 요 탄소에는 여긴 오타가 났군요. BR이 있어야 되네. 교재는 똑바로 있네요. BR이 있어야 되니까 HS, SH 부분은 요 탄소에 붙고 BR은 이 탄소에 붙는 놈이 얻어지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마코프니코프 첨가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얘는 HS와 그 다음에 BR은 서로 간에 안티 위치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안티 위치에 존재하고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니은 지문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뒤에 EN이라고 쓰는 건 그의 이난슈머가 같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온도 틀릴 바가 없어요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자, C 한번 볼까요? 자, 메톡사이드 썼습니다. 당연히 사이즈가 작은 염기를 사용했네요. 그러니까 짜이제프르라는 결과물이죠. 여기 수소를 제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껴 먹고 이중결을 만들고 난리는 E2 제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과물은 이와 같은 치환이 많이 된 이중결합 화합을 만들어냈으니까 결과물상 틀릴 바가 없어요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네 번째 것은 오스미움 테트록사이드 NMO를 쓰면 이건 총매량만큼 쓰는 거 맞죠? 그때 신다이올의 제법이죠. 고리형 중간철 메커니즘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저는 지금 메커니즘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강의는 못합니다만 이런 반응은 반응 결과물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 반응의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다 지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고리형 중간체를 거쳐 진행하면서 신다이를 만들어지는구나. 알코올 두 개가 신 형태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의 이난쇼는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정답은 D도 맞고요. 자, MCPB에 있으니까 뭐 되죠? 예, 에폭시데이션입니다. 에폭시데이션, 산촉매 조건에서 물을 가해줍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가 이렇게 공격할 때 복잡한 쪽을 때리고 고리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OH와 요 OH는 서로 간에 안티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안티 다이올의 제법입니다. 당연히 얘의 이난슈머는 또 따라 나오게 되죠. 정답은 A, B, C, D, E가 몽창 다 맞는 5개가 정답에 해당되겠군요. 자, 문제 각각의 반응들은 반응에 대한 난이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들을 만약에 틀렸으면요, 책을 다시 한번 다 뒤집어 보면서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반응을 다시 한번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라 라는 취지로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문제 5번 가보실까요? 자, A 화합물 중 카보케탄을 만들기 위해서 예상 이온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가장 잘 이온화가 되는 것을 찾아보라 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카보케탄 되겠죠. 그러면 여기 카보케탄 되는 거고요. 나간 리빙 그룹을 보니까 요놈이 나갔죠. 여기가 CF3가 있는 것이 나갔죠. 또 여러분, 요거 빠져나갑니다 하면 여기 카보케탄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요런 놈이 나갔죠. 여기는 CH3죠.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나갑니다. 카보케탄 되는 건 똑같고요. 나가는 것은 요놈이 나갔죠.
그러면 리빙 그룹을 가만히 보는 겁니다. 리빙 그룹 가만 보니까 어떤 놈이 가장 좋은 이탈기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어떤 이탈기가 제일 좋나요? 항상 리빙 그룹은 약염기가 좋죠. 그러면 요놈이 가장 약염기, 요놈이 CH3가 있는 것보다 CF3가 있는 것이 더 약염기 맞습니까? 왜 그러죠? 이온을 CF3가 당겨줌으로써 이 CF3가 전자를 당김으로써 이온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요건 약염기 맞죠? 요건 약염기. 그러면은 더 좋은 굿 이탈기다, 리빙 그룹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일단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반응속도가 빠른데 그 중에서 더 빠른 것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거는 요 위치는 벤질릭이면서 3차죠. 요건 벤질릭이면서 2차, 요건 벤질릭이면서 2차니까 벤질릭이면서 3차인 놈이 가장 반응을 빠르게 할 겁니다 라고 확인하니까 C가 가장 반응이 빠른 거 맞고요. 그 다음엔 굿 이탈기 갖고 있는 A고요. 그 다음엔 B가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가장 빠른 것은 C이다 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지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HBr에 물을 첨가시켰을 때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자 HBr 같은 것은 어떤 첨가 반응을 시키는 거네요. 말하자면 산촉매 물 첨가 반응 같은 첨가 반응이죠. 산촉매 물 첨가 반응은 카보케톤을 만들어주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카보케톤이 가장 안정하냐의 문제를 따져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 카보케톤은 자 요거 지우고요. 카보케톤은 여기 생기는 거죠. 요건 벤질릭 포지션이네요. 요거는 카보케톤이 아주 불안정한 이와 같은 1차 카보케톤 생겨주는 것이고요. 요거는 요 위치에 가서 카보케톤 생겨줘. 요건 2차 카보케타이온, 요거는 벤질릭 카보케타이온. 2차지만 벤질릭이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것은, 가장 느린 것은 C이다가 아니라 가장 불안정한 카보케톤을 만드는 B이다라고 해야 되므로 니은은 잘못되었군요 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자, 네 번째 거 볼까요? A, B 반응물들 모두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B 화합물들은 작용기가 없어요. 즉, 리빙 그룹이 없습니다. 리빙 그룹이 없는데 무슨 제거 반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B 화합물들은 전부 다 이중결합의 첨가 반응은 가능할지라도 리빙 그룹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 반응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야지만 맞겠지요. 정답은 기억만 맞고 니은과 디귿이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되는 문제가 5번 문제였었습니다. 자, 문제 6번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최근 피트 기출문제의 성향성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화합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러면서 화합물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약간만 소홀히 한 수험생들은 헷갈리도록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피트 기출문제의 특징이에요. 자, 알켄 A는 토실알코올과의 반응으로 매역취로부터 분리되는 천연물질인 뭐를 만들어지는 이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토실알코올 반응시키면 자, 요건 일종의 산성 촉매 조건이지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여기 가서 붙으면 여기 가서 카보케톤이 만들어질 겁니다. 얘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는 걸 보면요. 자, 이거겠죠. 플러스 딘탄소 이탄소지요. 그 옆에 탄소에 있는 누군가가 전자를 가지고 이사갑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물은 자,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탄소와 요 탄소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탄소는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가 여기에 생겨줍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왼쪽도 오각형, 오른쪽도 오각형, 요 밑에도 오각형, 오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를 염기가 잡아먹어주고 이중결합 만드는 탈수 반응 비슷하게 일어나면 되겠죠.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과물은 이와 같은 이게 뭐라고 읽어요? 못 읽겠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라고선 메커니즘을 예상할 수 있겠죠. 즉 카보케톤의 리어레인지먼트를 한번 수행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 토실알코올은 촉매죠. 들어갔다가 그대로 흡수되었으니까 촉매 맞죠. 두 번째, 카보양연의 중과실을 거쳐 가면서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와 같은 리어레인지먼트된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얻어질 테니까요. 세 번째 것은 생성물에는 4차 탄소가 존재한다. 4차 탄소 여기 있죠? 또 여기도 4차 탄소죠? 이것도 4차 탄소죠. 탄소 주변에 4개의 탄소가 있는 것을 4차 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4차 탄소가 3개나 존재하니까 4차 탄소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되는 문제 6번 문제였었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7번은 거의 대부분 다 틀려졌을 겁니다. 7번 문제는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반응 결과물이요. 자, 이와 같은 완전 이상하게 생겼죠. 여기다가 BR2 첨가 반응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브로모늄 여기 플러스가 여기 이게 오타군요. 책에는 똑바로 돼 있고요. 자,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에서 반응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Br 음이온이 반응을 해서 공격해서 고리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스이날 다이할라이드 이런 놈이 얻어져야 정상적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고요. 이 문제에서는 이 예상치도 못한 이런 화합물은 이 부분의 구조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Br 음이온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Br 음이온이 공격을 못하는 예상치도 못한 화합물이므로 입체 장애로 인해서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로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극단적으로 예외인 화합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반응 A는 얻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얻어집니다. 이렇게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에서 반응을 멈출 수 있는 극단적인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이런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 화합물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거 화합물을 눈여겨두시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화합물일 때는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에서 반응을 멈추게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요. 이중결합 이 부분의 반응이 되겠죠. 자, 요거는 분명히 신 첨가가 일어났고요. 요건 안티 첨가죠. 그러면 요건 당연히 요거는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를 거쳐 진행했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거는 카보캐타이온을 거쳐 진행했으면 신 첨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자, 비반응 결과물이 옳다면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를 거쳐 진행하지 않는 반응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바로 요게 뭐니? 요게 신이죠. 신 첨가는 카보캐타이온을 거쳐 진행해야 되겠죠. 이건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를 거쳐 진행하면 반드시 안티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카보캐타이온을 거쳐 진행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틀릴 바가 없고요. 세 번째 거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건 일종의 시스, 이건 트랜스니까 둘은 다이아스토르모다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부분입체 이성질체입니다라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을 것이에요. 자, 우리 기억해 두자고요. 이런 극단적인 화합물일 때는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에서 반응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화합물을 갖다 이런 게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요 화합물 하나의 특징 하나 외워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맞고요. 기억과 디귿은 잘못되었어요. 라고 확인되는 문제 7번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틀렸을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틀려도 뭐 별 크게 지장 없는 거예요. 문제 8번 가볼까요? 자, 오존올리시스 반응을 갖다가 메커니즘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존올리시스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은 먼저 오존이 이중결합에 첨가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고리형 중간체를 거쳐 진행합니다가 되지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전자가 이렇게 나가면은 이 부분은 아세톤하고 빠져나가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카보닐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이상한 화합물이 얻어져 줍니다. 이게 오존올리시스 반응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메커니즘을 한 번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메커니즘을 그려보시고 오존올리시스 반응에서는 이와 같은 아세톤이라고 부르는 놈과 카보닐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놈이 생성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카보닐 옥사이드에서부터 기억 지문 볼까요? 그런 화합물이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얻어질 수 있나요? 자, 요 놈이 두 놈이 생겨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요 놈이 R, 여기가 플러스를 띄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산소, 여기가 음이온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플러스에 가서 붙고요. 이건 구조를 갖다 너무 뒤로다가 그려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R, 산소, 음이온입니다. 여기가 플러스를 띄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가서 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가서 붙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화합물 생성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카보닐 옥사이드로부터는 이런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다. 그래, 이런 화합물은 이 카보닐 옥사이드가 두 놈이 붙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걸 보실까요? 만약
아세톤에서 자 이제 지문 한번 볼까요?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고요. 두 번째, 만약 아세톤 용매하에서 다음 출발 물질로 위 메커니즘을 진행한다면 다음 결과물이 얻어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자, 먼저 오존이 첨가가 되죠. 이렇게 첨가가 되고요. 단일 결합으로 바뀌어주면서요. 그 다음에 카보닐 옥사이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얻어지는 물질 한번 그려보면 먼저 이렇게 돼서 이중결합 O 되고 이 부분에 CH2Br입니다 라고 부르는 놈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보닐 옥사이드가 CH2Br 되고 이렇게 되고 이 탄소에 CH3 붙어 있고 O 음이온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카보닐 옥사이드가 생성돼 주겠죠. 근데 이런 반응이 일어났는데 얘를 아세톤 용매하에서 반응을 수기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세톤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CH3죠. 그러니까 아세톤 용매하에서 반응을 일으켰다 그랬으니까 자 이런 놈이 만들어지고 이 놈이 바로 탄소 때리고 전자가 밀린 다음에 다시 또 이 플러스로 때리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화합을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니은 지문도 틀릴 바가 없구나라고 확인될 수 있고요. 오존 아이들은 이중결합에 오존이 첨가된 친전자성 첨가를 한 결과물로 얻어질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결과물을 오존아이드라고 부르고요. 이건 친전자성 첨가 반응으로 일단 먼저 얻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해되는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오존올리시스 반응에 있어서의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로 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8번은 정답이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정답이다 라고 확인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 9번 가볼까요? 역시 리어레인지먼트 부분입니다. 대단히 쉽지 않아요. 리어레인지먼트로서 예상치도 못한 결과물이 얻어지는, 자 일단은 요거 얻어지는 건 너무 쉽죠. 카보케탄 여기 생겨주고요. Cl 음이온이 여기 가서 달라붙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물 이거 얻어지는 건 A는 당연히 마코프니코프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성성분도 맞을 것이고요. 3차 카보케탄 안정하니까요. B 화합물이 얻어지는 게 너무 메커니즘상 이상하죠. 이 화합물의 메커니즘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가 CH3가 되고 여기가 카보케탄 되겠죠. 자, 이런 화합물에서요,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화합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주의를 기울입니다. 문제 9번 꼭 외워주십시오. 문제 9번 문제에 예상치도 못한 결과물 얻는 거, 이런 거 PT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플러스 틴탄소 2탄소죠. 그 옆에 탄소에 있는 누군가가 얘가 전자를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해 보자고요. 자, 연결해 보면 이 탄소와 이 탄소가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고요. 끊어지는 부분 봅니다. 이 부분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끊어집니다 라고 쓰고 카보케탄 여기 생겨줍니다 라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필 갖고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 화합물을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요 화합물을 보면은요, 요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요, 요 화합물이 곧 바로 요런 화합물이죠. 이런 화합물로 눈에 보이시는지요? 이렇게 돼서 플러스가 1로 2, 4, 5입니다. 라는 플러스가 요 탄소가 바로 요 탄소입니다. 요 화합물을 이렇게 틀어놓는다요. 그러니까 이런 화합물은 연습하기 나름이에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도저히 그림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께서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이런 구조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가서 CL이 달라붙게 되면은 결과물은 여기에 가서 CL 붙은 결과물, 이런 놈이 예상치도 못하지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기억은 마코프니코 첨가 맞고요. 두 번째는 A가 당연히 주요성물입니다. 3차 카보케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카보케탄의 재배열로 예상치도 못한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 난해선 역시 거의 최상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구조가 이렇게 안 보이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셔서 과연 이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한번 잘 구조 그림을 눈여겨보시면서요, 이렇게 화합물을 틀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보이게 되는지를 연습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글씨를 많이 써봤는가의, 그림을 많이 그려봤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망의 10번 문제군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7회는 난이도가 어렵죠. 기죽지 마요. 예, 기죽지 마시고요. 7회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화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자기 실력을 가다듬으면 되는 겁니다. 자, 명명가입니다. 3, 4 옥타 다이엔. 과거에는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옥타 3, 4 다이엔 이렇게 쓰죠. 하지만 지금 이런 명칭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3번과 4번에 이중결합이 있는 걸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1, 2, 3, 4, 5, 6, 7, 8. 8개짜리 맞군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중결합이 있고 4번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3, 4. 8개짜리니까 옥타. 이중결합은 2개니까 다이엔입니다. 라는 표현. 기억은 틀릴 바가 없군요.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화물 가볼까요? 두 번째 화물은 2,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중결합의 ENZ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어느 부분이 2가 되고 어느 부분이 또 2가 되면 순서가 제 교재하고 조금 바뀌었군요. 미안합니다. 2, 2, 4Z, 6, 2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번호를 매기면 요거 1, 요거 당연히 2, 요거 3, 4, 5, 6, 7, 8. 그러니까 일단은 옥타트라이엔이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2, 4, 6 옥타트라이엔이라는 표현도 또 틀릴 바가 없고요. 그럼 나머지 ENZ만 확인해주면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중결합 보시면 이 부분은 2인가요? Z인가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쪽 게 우선순위가 높고 이쪽 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칸인 걸도 풀이로 봅니다. 이중결합의 가운데를 잘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쪽을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2겠죠. 그러니까 2 정확한 표현이네요. 자, 가운데 있는 이중결합은요. 요건 가운데 잘라서 요쪽 게 높고 요쪽 게 높으니까 당연히 요건 4Z가 되겠죠. 자, 여섯 번째 것도 이중결합을 가운데를 자른다고 보고 이쪽 게 높고 이쪽 게 높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6, 2, 4Z, 6, 2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틀린 명명이 아닙니다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자, 가끔 가다가 ENZ나 RS의 우선순위 따지는 것을 약한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안 써봐서 그래요. 그림을 갖다가 눈으로만 자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써서 쭉 펼쳐놓는 것이 약합니다. 그 펼쳐놓는 것을 갖다 연습해 보시고요. 그건 연습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서는 많이 연습하다 보면 자동으로 딱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숙달과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갈까요? 이건 또 뭐라고 써있니? 2, 1, 5 사이클로 옥타다이엔이라고 써있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1번과 다섯 번째에 이중결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잡으면 2, 3, 4, 5, 6, 7, 8 그러니까 사이클로 옥타다이엔 틀릴 바가 없고요. 1번과 5번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도 1번에 이중결합이 있고 5번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ENZ를 따져주면 되죠. 자, 요건 뭐죠? 요건 2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뭐죠? 2지요. 그러니까 요 이중결합도 2고 요것도 2니까 2, 1, 5 사이클로 옥타다이엔이라는 표현은 역시 이것도 틀릴 바가 없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것까지 다 맞고요. 네 번째 거는 자, 이 같은 사이클로프로판이죠. 이건 트랜스라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 내려갔고 하나는 올라갔으니까 트랜스. 그러면 1번과 2번에 두 개의 비닐기가 있는 이 치환기를 우리는 비닐기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두 개의 비닐기가 있는 사이클로프로판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리을도 틀릴 바가 없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위치에 R일기가 있나요? 다섯 번째 위치에 R일기,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이중결합의 번호가 다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면 요 치환기를 뭐라고 하죠? R일기죠? 요 치환기일 때는 R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R1, 1번과 3번에 두 개의 사이클로펜타다이엔, 두 개의 이중결합이 있는 사이클로펜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5R1, 1, 3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이라는 표현 역시
틀릴 바가 없는 겁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화합물들 명명법들 조금 주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을 보셨을 때 명명 공부하실 땐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반드시 그림 이거 가려놓고 더 잘 보이는군요. 요거 가려놓고 그림 그리고 그림 가려놓고 글씨 써보고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요걸 보고 여기다가 끼워 맞추는 방향으로다가 문제를 계속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은요, 나중에 가서 명명법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스로 연습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요. ENZ가 약한 수험생들께서는 반드시 쭉 펼쳐놓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연습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7회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우 3월달인데 지금 이걸 술술술 풀 수 있는 수험생은 아마도 재수생일 겁니다. 혹은 삼시생쯤 되겠지요. 이 문제 못 푼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틀린 문제들을 잘 모아 놓으시고요. 잘 모아 놓으시고 그 틀린 것들을 나중에 한 7월달쯤 되었을 때요. 그때 정리해서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그때 가서 자기 실력을 많이 늘린 수험생들은 아 그래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실력을 지금부터 꾸준히 배양하길 바라면서요. 자, 7회 위클리 테스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